우리는 대부분 직장을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어딘가에 속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A라는 직장인은 아침 알람 소리에 억지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출근길은 막히거나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기분은 더 우울해지고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갑니다. 출근을 하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상을 별다른 생각 없이 지냅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이 1년이 되고 10년을 생활합니다. 뭔가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있는데 회사 말고는 다른 대체 방안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6년을 투자해서 들어온 회사인데 당연히 계속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위 동료들, 친구들도 나와 똑같은 생활을 하니 지금이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때쯤 되면 내 가족도 생겼고 책임감이 막중해지는데요. 그래도 나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회사가 고맙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마움이 불안감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알고 지내던 상사가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A 직장인도 곧 그런 처지가 될 거란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이 직장인이 후회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을 살지 못한 것, 두 번째로 충분한 자산을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A 직장인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원해왔던 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본인이 원한 게 아닌 주변 환경이 원했던 회사입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뭐고 어떤 걸 잘 할 수 있는지 나에 대한 성찰과 탐구 없이 내가 좋아한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고 있었던 것은 주변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의 기대입니다. 여기에 가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식,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 내가 진정으로 원한 게 아닌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이 나에게 투영되었던 것입니다. 원한다고 생각했던 직업을 얻고 일을 해보니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무적과 같은 말에 다 똑같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애써 외면합니다. 그리고 평생 안정적일 것만 같았던 직장이 불안해지고 나서 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 못했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매일 남이 시키는 일을 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맞춰주고 내 삶이 아닌 회사의 부품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그 일에 대한 능력을 길렀다면 큰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어떤 특정한 일부분의 일만 하다 보니 회사를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밖에 나와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걸 발견하고 그 일에 10년 이상 매진했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부분의 일만 해왔다면 써먹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사회라는 야생에서 쓸만한 기술은 발전하지 않은 채 점점 나이만 먹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이 시킨 일,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닌 회사에서 필요한 일이 할당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성장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 주어지는 거죠. 반면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일을 했다면 그 경험은 축적되고 어디든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A 직장인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했다는 것에 큰 후회를 느낍니다. A 직장인이 두 번째로 후회하는 점은 충분한 자산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회사에 다니는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자아실현을 하거나 정말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극소수의 임무로 예외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돈을 벌고 많은 자산을 이뤘다면 사실 회사에 아쉬울 게 없습니다. 애초에 목표가 돈을 벌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더 이상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권고사직도 두렵지가 않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회사만 다녀서는 큰 자산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A 직장인은 경기도에 5억짜리 집이 한 채 있지만 이마저도 대출이 3억 끼어 있습니다. 만약 정기적인 월급이 끊긴다면 대출 이자로 인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내 실거주 집이 부채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가족들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교육비까지 하면 더욱 막막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나에게서 돈을 뺏어가는 자산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 자산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게 아쉽습니다. 만약 예적금만 하지 않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갭 투자를 하거나 분양권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일 것입니다. 단지 그때는 관심도 크게 없었고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공부하기가 너무 귀찮았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편하게 있어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해야 부자가 될 수 있고 뭐라도 시도하고 도전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A 직장인의 안일했던 생각이 지금의 불안감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투자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자산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실거주 집 5억에 대출 3억이 껴있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아파트가 5억에서 10억으로 되고 전세가는 5억 이상이라 오히려 투자금 회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산은 자산대로 늘어나 있고 만약 상가와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면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매달 꾸준한 월세가 들어왔을 겁니다. 이렇게 A라는 직장인은 내 직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크게 두 가지 후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내 삶을 살지 못한 것, 두 번째로 충분한 자산을 만들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A 직장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가 50대이든 40대이든 30대이든 심지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회사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을의 입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월급을 주는 입장이 갑이고 받는 입장이 을이니까요. 이제는 갑의 도움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을이 아닙니다. 회사 업무 외적으로 사회에 나와서도 가치를 창출할 능력이 있고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있다면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다행히 4년 전부터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꾸준히 열심히 나의 능력과 자산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 싫었고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돈,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많거나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도 부동산, 그중 아파트를 주로 다루지만 사실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주체적인 독립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느낀 점들 혹은 정보도 앞으로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유 5단계 전자책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